제6쪽 제10장입니다. 원문 같이 읽겠습니다.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여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니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육이니 육자는 비타야라 삼재지도야니라. 자, 이 천지인 그다음 계속 도유 변동이라 고로 효요 효유 등이라 고로 물이요 물상잡이라 고로 문이요 문부당이라 고로 길흉이 생언하니라. 우는 제10장이라. 자, 역지위서야. 자, 계속 여기에 글됨. 자, 여기에 글과 관련돼서 글이라고 할 때 뭐였냐면 괴상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 글됨이 광대실비하여. 광대라고 할 때 광은 뭐? 땅. 대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갖추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넓고 커서라고 하면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갖추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갖췄다 그러면 그 사이는 뭐까지? 만물까지. 그죠? 만물의 대표가 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자가 뭘 도출했냐면 유천도원하며 그 속에는 천도가 있으며 인도가 있으며 그 다음에 지도가 있으니 뒤에는 저기 뭐 어조사를 전부 다 언 이렇게 표현했죠. 바르게 갖추어져 있으니 겸삼재의 양지라 삼재를 아우르면서 둘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육이니 육자는 비타해라 삼재지 도야라. 대성결을 쓴 까닭이, 자, 건결을 표현해서 보자면 천진 삼재의 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자, 위에는 하늘이요 밑에는 땅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했고 둘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천도 지도 인도. 그래서 맨 위가 하늘이 되고 아래는 땅 가운데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삼재를, 그죠? 삼재를 겸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삼재가 아울러졌다. 겸삼재. 삼재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원인이라 라고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일정 공간 내에서 싹 트는 것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천진 삼재로 인하여서 라고 할 때 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렇듯이 자,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고, 나중에 이 내용이 저 뒤에 그 설계전에 가면은, 제가 좀 설계전 몇 장이라고, 설계전에 가보면은 요거를 나눠서 인의 그 다음에 음양 인이 그 다음에 강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설계전 제2장, 여러분들 57쪽에 한번 보세요. 57쪽에 보면은 고자의 성인 2장에 성인지 자격냐는, 그죠? 옛적에 성인이 역을 지으신 것은 장이 순성명지리니 장차 성명의 이치를 따르고자 한 것이니, 그죠? 시 입천지지도왈 그랬죠. 이로써 하늘의 도를 세워서 왈 음녀 양이요 입지지도왈 땅의 도를 세워서 왈 유여 강이요 입인지도왈 사람의 도를 세워서 왈 인여 의니. 역시 똑같이 여기서 나온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 여기 육획이 성괴하고, 그죠? 획을 6개로 하여서 괴를 이루고 분음 분양하며 음을 나누고 양을 나누며 질용 강유라. 그러면서 자, 분음 분양이라는 건 초요부터 양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다음에 효가, 그죠? 뽑아서 양이면은 강이요 음이면은 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용 강유라. 강유가 갈마들어서 쓰느니라. 그죠? 강유가 갈마들어서 쓰느니라. 그러므로 용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육이 성장이라 6위를 이루어서 빛남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1116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개사전이 되고 전체적인 것만 설명했고, 자, 공자가, 제가 가끔가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무슨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공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 사람들이.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상, 그죠? 우리말을 쓰고 어쨌든 한문 문화권인 이상, 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공자를 빼놓고는 그죠? 공자를 거론하지 않고는 그죠? 공자를 벗어나서는이죠. 공자를 벗어나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공자가 세워진 체계가 공자 그 사후로부터 2000여 년 동안은 이 동양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가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신 성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체계화를 쭉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상당의 모든 말들이 거의 다 공자가 체계화된 말로 비롯되더라. 삼재라는 말, 바로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주역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그 문왕이 쓰신 말에 그 다음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훨씬 전에 목강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체계화시킨 것은 오로지 공자입니다. 공자를 떠나가지고는 그 자공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1월과 같다. 그래서 그걸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자를 그죠? 공자만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리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못 벗어난다. 이 표현한 내용인데, 바로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에도 없고 서에도 없습니다. 분류해서 따로따로는 뭐 천도다, 인도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는 돼 있어도 이게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개사 그 하전 제10장에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나오고, 야, 그것이 인의예지, 인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설계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을 정비를 했고, 그로부터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인의에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위대함을 거듭거듭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역도를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간과가 돼요. 그래서 여기라는 주역 그 괴상 자체가 이미 천지인 삼재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자나 이전 아니면 뭐 소강제라 사람들이 풀 때 복희시에 팔괘를 쭉 풀 때도 태극에서 양에서 사상에서 팔괘 해가지고 뭐예요? 삼변 성도다. 세 번 변해서 바로 도를 이룬다. 오래전부터 천지인 삼재이치 나와도 천부경 자체에서도 바로 육합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육합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 천일이, 지일이, 그 다음에 인일이, 천일이, 그죠? 하늘도 하나이면서, 하늘 자체로도 하나이면서 두 개를 갖추고 있고, 사람도 하나이면서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땅도 하나이면서 둘이 있더라 라고 천부경에 나왔는데 뭐가 먼저겠어요? 당연히 이게 먼저가 되겠죠. 공자의 이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나중에들 이렇게 정리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개는 뭐냐? 여러분, 하나이면서 둘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셋을 이루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셋을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하늘의, 그러니까 천도, 인도, 지도로 이렇게 일단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계전에서 강유, 그 다음에, 음양, 강유, 인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자의 본이 삼획이 이 구에 이미 갖추어짐에 삼재 중지라.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거듭한 것이라, 둘로 한 것이라 이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섯 하고서 이 상이효로,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두 효로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상이다면 저 위에 있는 상으로서 바로 하늘이 되고, 가운데 있는 이 효로서 사람이 되고, 하이효, 아래에 있는 이효로서 땅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건 뭐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또 이제, 둘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다시 짝짓고 하니까, 도유 변동이라, 도는 변하여 움직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효요. 그래서 변하여 움직임으로 그를 하나하나를 움직인다. 효라고 하는 것이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효라는 것 자체가 이미 천지인 삼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을 본받아서 땅에서, 그죠? 땅도 강과 유가 있고, 사람은 인의가 있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늘 변동하여서 움직이느니라. 그러므로 본받을 효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효에도 등급이 있느니라 그랬죠.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되나요? 자, 순서상 보시면.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1이라고 붙인 것이 가장 하치가 되고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보통은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또 6등급, 7등급, 8등급 여기서부터 그죠? 6등급, 7등급, 8등급 아니야 6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3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죠. 6등급 이렇게 되겠죠? 6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5 아니 거꾸로 돼.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한자 급수는 어떻게 해요? 6급이 제일 높아요? 네. 제일 아래죠. 제일 아래. 6급이 1급이 제일 높아요. 6급이 제일 높. 아래 아니 어떤 경우 자 1급이 제일 높은 게 있고 그죠? 1급이 제일 높은 게 있고 6급이 제일 아래인 게 있고 어떤 거는 반대가 되는 게 있죠. 이게 높은 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가끔 중국어 시험 HSK. 중국어 시험인가요? 중국어 시험은 6급이 제일 높고 그건 이거 이 순서대로 된 거죠. 원래 1 그러면 제일 아래자래. 근데 우리는 1을 안 쓰고 초 이렇게 하니까 초급이라고 표현하지. 됐나요? 그래서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다를 때는 중국의 6급이 높다 하면 요걸 기본으로 한 거겠네. 그죠? 주역의 이치를 기본으로 해서 표현한 것이고 우리는 1등 그러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도에는 변동이니 그러면 효에는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자리에 따라서 그죠? 자리의 위상에 따라 쭉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물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은 뭐예요? 하품 제일 아래에 있는 그죠? 하품, 상품, 그다음에 중품 이렇게 있는 거죠. 하품, 상 그러니까 이쪽에는 하품, 중품, 상품으로 해서 물건은 그죠? 물건에도 그래서 뭐가 있다는 소리. 고로 물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은 등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효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고로 물건이고 그래서 등급 물건에는 바로 등급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데 물건이 상잡이라 그죠? 물건은 상잡이라 서로 간에 섞여 있느니라. 이때 물건이라고 할 때 단지 사람까지 다 표현합니다. 사람도 등급이 있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위에 따른 등급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끼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뭐예요? 섞여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끼리끼리만 있다 그러면 고매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분별이 되나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서로 간에 하도 고상해서.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고상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조금 잡물이 있죠. 잡것이 있죠. 우리 잡것이라 대단히 고매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노벨상 노벨 무슨 상? 노벨 문학상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잡물일 줄은 또 몰랐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니 그래 물건이 있고 물건은 서로 섞여 있더라. 서로 섞여 있을 때 뭐 좀 알면 아는 사람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저 군계 잘 정확하게 군계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문이라 그래서 그래 빛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빛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려면 나보다 못난 사람들 있는 데 가면 내도 빛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문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빛나는 것은 또 마땅하지도 않으니라. 그러니까 문체가 나면은 문체가 난다고 해서 특별히 이제 문체가 뛰어나게 보이는 거 등급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나타나겠죠. 등급이 나타나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모로 다 뛰어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런 짓을 했어. 아이고 저를 넣었잖아. 그래서 뭐가 생기더라? 길흉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나가는 요즘 요 얘기가 참 잘 나오네요. 특히 문학이라고 할 때고 많이 표현하죠. 문예 활동하시는 분들 할 때. 자 원래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은 뭐예요? 무슨 문이라 그랬어요? 응? 일월성신의 천문이죠. 천문을 닮아가지고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인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 비기에 보면 인문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산화 비 그래서 밑에서 그저 산 아래가 저 위 아래에서 환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비가 되고 그래서 근데 비는 꾸민다라고 할 때는 빛날 분이라는 말로 쓰이죠. 빛날 분이 되고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민 가운데 최고의 꾸밈 뭐예요? 백비가 되는 거죠. 전혀 꾸미지 않고 그대로 빛나는 백비 상육효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그 비, 산화 비께에서 바로 하늘의 천문을 본뜨듯이 하늘의 천문이라는 말없이 그저 꾸준히 돌아가면서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라고 하는 것도 얘기인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산화 비기 이것도 누가 얘기하셨느냐?
공자님 말씀입니다. 인문을 거론하는 이상 있죠. 공자님 절대로 못 빼놓죠. 산하비계 25번째 22번째죠. 예, 28쪽. 자, 28쪽 보세요. 그 문항은 간단해요. 비는 형통하니 소리 유용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씩 가는 것이 그저 가는 바를 두미롭다는데 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걸 뭘로 표현하면 천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단화할 거기 보세요. 비는 유레이 문강고로 그죠. 유가 와서 강을 꾸몄다 그랬죠. 산화필께 유가 와서 강을 꾸몄다 그러면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안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유가 왔다니까 비께 그 위에다 놔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산화피 왔다라니까 아까 안쪽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 와서 가운데 유가 있기 때문에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누가 빛나요? 바깥에는 얘들이 내가 하나가 왔더니 양이 빛나더라. 그래서 불괴라고 하는 것은 불은 우리가 양인 줄 알았더니 이건 실제로 그건 음이죠. 환하게 빛나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 이건 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겉으로만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냐 문식이라라는 말도 이게 표현되는 거죠. 문식 겉으로 꾸미는 것이라라고 할 때 그래서 문식 개념이 되고 공자는 이제 문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시하다. 문질이 빈빈이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뭐냐면 그래서 유레이 분강고로 형통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분강하여 그리고 나서 강을 나누어서 강을 나누어 가지고 위로 쭉 가가지고 강을 나눴다면 얘 강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맨 위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가서 그 다음에 문유 상 위에 가서 오히려 유를 꾸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를 꾸몄으므로 소리 유용하니 조금씩 나아가서 여기도 조금 나아가서 요만큼 왔고 나아가서 요만큼 갔고 그래서 천문이라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이름하여서 다음 서경에서 우리 공부할 텐데 그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12달을 쭉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서 그죠? 이로움을 두는 것인 이것이 천문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여 천문이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이 지하니 딱 글자를 보면은 이게 문명한 거죠. 문명한 것이 불교는 문명합니다. 문명사회 이미 여기서 다 나와서 문명사회가 몇 군데 나옵니다. 7번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문명하면서 땅깨니까 산깨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딱 문명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대학으로 표현하면 지어지선이 되겠죠. 그 문명한 사회를 계속 그죠. 그래서 문명이 지하니 이것이 바로 뭐더라? 인문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사회가 시소설 속의 이렇게 인문이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문명한 덕을 가지고 문명한 덕을 쭉 유지하는 것. 이 문명한 덕이 있어야 문학이 되고 문예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식하는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명이 지하니 인문이라. 인문사회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호천문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저 하늘의 문의를 살펴서 이찰시변하며 때가 이렇게 변했구나. 별자리 그죠? 이거 이른바 북두칠성의 자루별 또는 이 바가지 안에 있는 이 별들이 어디를 가리키냐를 보면서 이때가 언제구나라고 하면서 때의 변화를 살피며 관호인문하여 그죠? 그러면 이 인문 사람들이 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하게 다 그쳐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이 화성천하이라 그죠? 천하를 화하여 이룬다라고 하는 교화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다 사람들이 무력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밝은 덕을 가지고 다 이루어진 사회라라고 하는 천문과 인문이 바로 그 산화비귀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116쪽에 있는 물건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바로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서로 섞이지 않으면은 순일하게 한 가지만 있으면 재미 되게 없죠.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체가 났다 문이라라고 하는 것도 문이도 뭐예요? 이것저것이 섞인 거죠. 우리 우리 김 선생 저 목도리에 보면은 빨간 꽃도 있고 분홍색 색깔도 있고 노란색 색깔도 있고 파란색 바탕이 저게 바로 무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늬라고 하는 건 물건이 서로 섞여 있느니라 그럼 무늬 되는데 그런데 무늬가 그 시적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문체라는 게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 길흉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흉이 생한다라는 것은 마땅할 경우에는 길할 것이요. 그죠? 마땅하지 못할 경우는 흉할 것이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호체 개념이라고 표현했죠. 후문. 어느 한쪽만을 들어서, 그죠? 표현하는 것 또는 후문. 그래서 문장을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두고, 아니, 문이 부당한데 그 길이란 말이에요. 흉이라는 말 하나만 써야지. 이렇게 하면은 뭐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생략해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길흉이 생한하니라. 아이고, 도유 변동은, 도가 변동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 괴지 일체요. 괴의 한 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그죠? 뽑는 거에 따라 쭉 다르고, 그 다음에 등급이라라고 하는 것은 원근 귀천지 차요. 원근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5번째 군주 자리와 가까우냐 머느냐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귀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잡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유의 위가 상간 서로 간에 사이하는 것이고, 부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효부당이라. 그죠? 이를테면 이제 효에 보면은 양자리에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오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이 오더라. 뭐 이런 막 음자리에 양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 효부당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속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꼭 흉하지는 또 않죠. 오히려 태풍 대곽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대곽계는 참으로 위태로운데 이 자리는 뭐예요? 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이 강들을 스스로 보면, 그래서 항상 뭐까지를 보냐면은 내가 어디 속에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대과의 상이 되는 거죠. 크게 양이 지나친 것이 됩니다. 양이 지나치게 있는데 그 내가 밑에 음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음이냐? 손순한 음이 되는 거죠. 바람꾀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면 밑으로 아래로 쫙, 내가 이런 경우는 밑에 있는 것이 좋구나. 손순한 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얀 띠포를 써도 그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성스러우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 상황을 벗어나려면 누구만이 가능해요? 오직 대인만이. 그죠? 그걸 감당할 만한 대인만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어렵다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 쫙 깔아두는 게 제일 괜찮더라. 그러니까 위태로운 상황에 그저 내가 특별한 저런 지위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발 밑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제일 낫더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양자리에 양이 온다 길흉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괴상 속에 나중에 직접 들어가서 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는 제10장이라 뭐 설명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주역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쭉 보시면서 가만히 보았더니 이제 그 여기에 흥한 시기를 표현하는데 간단합니다. 11장 같이 읽어보죠. 역지흥야 기당은지 말세 주지 성덕야인저 당문학녀 주지 사야인저 시고로 기사 위하여 위자 사평하고 이자를 사경하니 기도 심대하여 백물이 불패하나 구이 종시면 기요 무구리니 차지위 역지도야라. 자, 역지흥야, 역의 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도가 크게 흥성되었을 때가 언제느냐? 기당은지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역역역역 해가면서 찾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날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점을 치기 위해서 그 참 점서로서 여기 흥한 시기가 그 은나라 말세 그러면 은나라 말기가 되겠죠. 은나라 말세요. 그 다음에 주나라의 덕이, 그죠? 주나라의 성덕에 해당되는 때인저, 그래. 그렇다더라라는 거죠.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절대적으로 그렇다. 만약 꼭 그렇다 그러면 의라고 하거나, 그죠? 꼭 그렇더라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말기. 그 다음에 은나라 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자의 도가 쇠해지고, 그 다음에 저 서쪽에 있는 제후국인 바로 주나라가 바로 한참 덕이 성장할 때, 그게 주로 누구 때냐면은
자, 그 할아버지가 되는 고공담보가 기산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자, 거기에서 나중에 그 제후국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제후국으로 제후국이 되면서 바로 문왕대에 이르러서 그 덕이 아주 성대해집니다. 성덕이라고 하는 건 개념은 바로 뭐예요? 성덕 광업이 되겠죠. 예, 성덕. 공자가 일단은 자, 성덕 개념이 되고 광업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광업하기 위한 준비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덕 광업, 성덕 광업, 성인의 도죠.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성덕이 아니라 이거 하늘 성덕 대업이 되고 성인이 숭덕이죠. 숭덕 광업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공자가 여기서 성덕이라라고 한 표현이 거의 그 하늘에 비견되는 이걸로 지금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나라의 성덕이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천자의 덕은 쇠해지고 그러니까 그죠? 천자의 덕은 쇠해지고 오히려 그 천자의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주나라 제후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리고 그러면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공자가 이른바 높아시면 붙인 것 같습니다. 당문왕 여주지 사야인저 그랬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시기냐? 문왕과 폭군 주가 된 은나라 말기의 천자인 주천자 이렇게 되겠죠. 주의 일에 해당함인저 그랬네요. 자, 공자도 여기서 문왕에 대해서는 바로 뭐예요? 존호한 시호를 썼죠. 근데 마지막 최고의 문왕의 최고의 직책은 현실적으로는 서백입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서백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천자가 되면서 문왕이라고 하는 시호를 추존을 한 것이고 주는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면 주도 이게 시호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비판한 시호가 돼 껑거리 주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그저 이 끈을 매다 말에다가 끈을 이렇게 수레하고 말하고 이렇게 붙이는 그 끈을 껑거리 주라고 하는 주가 되는 겁니다. 시호가 되고 원래 이름은 수가 되죠.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호를 써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주하고 특별히 여기다 뭐 천자다 왕이다 이 표현을 주왕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죠? 원래가 이제 시호를 쓰다 하더라도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쓰지 않고 그래서 낮춰서 표현한 거죠. 이 속에는 공자가 같은 왕을 표현하더라도 이른바해서 그 쇠한 덕의 군주에 대해서는 전혀 바로 존하는 마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문왕과 그러면서 문왕을 더 앞세우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해당함인저 그랬으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역이라고 하면 은말 주초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야라고 표현했고 뒤에 야자가 하나는 귀자로 되고 하나는 사특할 아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둘 다 같이 통하는 글자입니다. 야라고 하는 글자 잘 보세요. 말주제식인저라고 했고 이러한 까닭으로 그 말이 위태로워서라고 합니다. 그 말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지 않고 포악한 백성들에게 그려 세금이나 많이 거두오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진된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라고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거는 흥할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대체로 경계하고 경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위태로워서 위자는 사평하고 이자는 사경하니 그랬으니까 이때 위태로운 자는 하여금 평평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단수 우리말로 위태로운 자는 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이러면 위태롭지라고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위태로울까 그래서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이대로 되면 위태롭지라고 하면서 위태롭게 여기는 자는 이거죠. 위태롭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위태로울까 이대로 두면 위태롭겠지라고 하는 자는 하여금 평평하게 하고 늘 걱정하고 하는 자는 앞에서 이제 성인의 그 우환이 있음인저라고 표현했죠. 우환이 있다라고 우환여 뭐라 그랬죠 앞에서 우환과 더불어서 우환여 성인의 우환이 있음인저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 갑자기 단어를
우한여고라 그죠? 우한에 연고가 있다. 우한과 그러한 그 연고 까닭이 있다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위태롭겠지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경계하는 자는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여금 평평하게 하고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 그 제일 위태로운 거 비괴죠. 천지비괴. 천지비괴 보면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아래는 이미 소인들이 꽉 들어 차면서 점차 지금 소인이 올라오는 세력입니다. 정치를 어떻게 이게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기망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거듭 그죠? 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하는 다음에 그런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한 그죠? 이 그 뿌리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뽕나무 뿌리가 되는 거죠. 뽕나무 뿌리에다 단단하게 메워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이에 평평하게 하고 그래서 휴비라는 거죠. 비색한 것을 쉬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자가 여기다 덧붙여서 표현하신 말인데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자는 그랬죠. 이라고 하는 거 쉽게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이 뭐 그거 조금 내가 이거 조금 했다. 그거 악이라고 하는 거 조금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자는 이에 사경하니 이에 기울어지게 한다. 하여금 기울어지게 하니 아이고 너하고 나 사이 일인데 누가 받겠느냐. 근데 반드시 고발하는 자가 있죠. 아니 최영미가 이은 해가지고 은 해놓고 고발해버렸으니 이런 식입니다. 아이 뭐 괜찮겠지. 에이 이쯤이야 그러는데 결국 완전히 다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어지게 하니 기도 심대하여 그 도가 심이 커서 백물이 불패하나 그죠? 온갖 물건들을 패하지는 않지만은 그죠? 패하지는 않게 하지만은 구의 종시면 그러니까 모두 다 망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이 그런 와중에 저 소인배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납작 필요할 때는 엎드렸다가 나중에 그래서 그 백물을 다 패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구의 종시면 그래 두렵게 하면서 마치고 시작을 한다면 늘 그저 두렵게 하면서 종시를 이룬다면은 기요무고러니 그 요체 그저 그 중요함이 그죠 우리가 그 요구함이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 아까 요구하는 바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요 뭐 했었죠? 존망 그 다음에 길흉이 되겠죠. 기요 존망 길흉이라고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갖다 쓰신 겁니다. 몇 페이지냐면 1113쪽 혹시 잊어버렸으면 공자가 그 몇 페이지냐 이거 10장인가요? 9장 거의 끝쪽이죠. 희라라고 하는 것은 요 존망 길흉즉 해서 바로 그때 나온 그 요입니다. 그래서 기요 그렇게 되면은 허물이 없겠거니와 허물이 없으리니 차지위 역지도야라 바로 이것이 역의 도인이라. 그러니까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뭐예요? 조심하고 이렇게 구라는 말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 개신공구라는 말로 나오죠. 개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중용에서 나오는 거죠. 개신호 기소 부도하며 라고 하는 것 개신호 기소 부도 그 보지 못하는 바 아예 아무도 안 봤겠지. 아무도 안 보고는요. 어쨌든 아무도 둘이 무슨 일을 수작을 부리는데 그죠? 둘이 수작 부리면 어쨌든 다 보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 여자를 그렇게 할 때 말이야. 이거 그저 창피스러운 일을 발설 못하겠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발설 못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 용기를 내면 그것도 미국에서 미투 그랬더니만 이게 한반도 땅에서 이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구호 왜냐면 한번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늘 가슴속에 맺히고 있다가 누가 하나 탁 뿌리면 그게 들불 붙듯이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 않는다. 기소 불문. 아무도 안 듣는다. 요즘 뭐라 그랬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가 여러분들 주머니마다 있는 뭐예요? 전부 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볼펜 같은 거 이거 다 이걸로 다 찍죠. 그래서 증거 제시하라 그러면 다 제시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개신 공부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권력 하나 쥐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중용에 나오는 주역에 나오는 이 구라고 하는 것, 개신 공부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공직자들한테 더욱더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공직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런 문화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특별히도 더 경계하고 그 경계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역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개신 공부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만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신 공부를 딱 명심하고 네. 수업은 여기까지. 자, 그래요. 어쨌든 자.